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스마트도시공학 전공 석사과정 박승재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3차원 공간과 보행 정보의 동기와 방안 연구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차량의 보편화로 인해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더불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장거리 통행, 교통체증과 같은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성장, 뉴어바니즘, 교통중심 개발 등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고,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새로운 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에 힘입어 세계적 관심을 받는 도시 모델이 있는데 바로 스마트시티입니다. 스마트시티를 이루는 기술 중 디지털 트윈이 있고, 이는 과거 제조업 분야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행 관련 연구에서는 보행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보행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설문응답 과정 중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보행 관련 연구에서 처음으로 GPS를 활용한 최이명 외 2인의 연구에서는 생활동선 범위에 대한 실증 분석으로 실증 분석 연구로 보행 환경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또한 실시간 GPS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3차원 공간 정보상의 GPS 보행 정보의 정확한 구현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연구 공간적 범위는 서울대 관악 캠퍼스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제작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GPS 정보를 수집하고 5S 서버에 전송 및 저장, 그리고 라이노 유니티로 제작된 디지털 트윈에 GPS 정보를 불러와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앱 개발 환경에서 다음 4개의 앱 구성 파일에 앱 코딩을 통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는 디바이스 접근 권한을 할당하는 부분인데, 흔히들 앱을 처음 깔고 실행하였을 때 보이는 인터넷 접근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메인은 각각의 정보들이 어느 곳에 보이게 정하는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메인 액티비티는 앱의 실질적인 구동과 더불어 GPS 정보를 추출하고 그리고 서버의 전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드 그래드는 외부 프로그램이나 플랫폼, 즉 본 연구에서는 파이어베이스랑 구동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토입니다. 이 부분은 첫 위 세 줄이 GPS 정보와 인터넷 접근 권한을 할당해주는 코드이고, 그 발에 보이는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디바이스 설치 후 디바이스상에 보이는 앱의 이름을 정해는 부분입니다. 액티브 메인입니다. 액티브 메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바이스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 결과 오른쪽과 같은 화면을 생성하였고, 그리고 토글 버튼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ON이라고 보는 스위치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버튼은 메인 액티비티에서 GPS 정보 수신, 온오프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바로 그 아래 텍스트 뷰 같은 경우는 수신된 GPS 정보를 가시화해주는 영역을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글과 그리고 버튼 토글과 그리고 GPS 정보를 수신 및 서버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빌드 그래드는 파이어베이스와 연동 시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바로 설명에 맞게 삽입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의 최종 결과물은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과 같으며, 디바이스에 보이는 정보가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를 아래의 표를 기반으로 하여 3D 모델링 하였습니다. 수치 지형도에서는 도로 경계와 인도, 그리고 건물면 전체를 가져왔고, 건물면 전체, 그리고 세류, 실폭, 하천, 호수와 저수지, 그리고 주곡선과 강곡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V월드라는 웹사이트에서는
각각의 건물 높이를 가져와 아래 왼쪽에서 보이다시피 모델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노에서 OBJ 파일로 추출하여서 유니티에 가지고 와서 이제 표면 재료를 반영한 모습입니다. 재료를 이렇게 입힘으로써 더욱 현실성이 강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에 맵박스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에도 이제 경도와 위도 같은 공간적 정보를 입혀주었습니다. 이로써 각각의 건물과 도가 GPS 정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된 GPS 정보를 끌어와 이제 가시화하는 방법입니다. 작업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니티와 파이어베이스에 연동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래 지금 보이시면 초록색 네모친 부분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코딩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내 이제 GPS 정보를 가시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파이어베이스 저장된 GPS 정보를 끌어오게 되면은 이제 몇 초만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몇 초마다 가져오는 그 정보를 이제 몇 초마다 이제 또 이제 가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위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로는 이제 보행 전과 후가 있는데요. 보행 전에는 이제 노란색 네모박스를 보시면은 35동 앞에 위치하지만 이제 좀 더 걸어가게 되면 약대 건물 앞에 보인 게 보입니다. 따라서 GPS 정보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보행 패턴, 보행자 현 위치를 가시화 가능하였고, 그리고 보행 패턴을 분석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GPS의 결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보행자의 위치가 도저히 보행 속도로 움직일 수 없는 위치로 옮겨지는 경우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추후 보정 코드를 추가하면 해결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기능을 추가하여 보행자의 성별과 나이, 직업과 같은 정보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